태초에 국가와 국가가 대립했을 때 승패를 가른 것은 무기가 아니었다. 계산이었다. 손문은 말한다. 전쟁이란 국가의 중대한 일이다. 그 생사 존망이 이 길목에서 갈린다. 그렇기에 도, 천, 지, 장, 법 5가지를 치밀하게 따져야 했다. 도 마이너스 민심을 얻은 자가 승리한다. 한 작은 나라의 군주는 백성의 사랑을 받았다. 그는 늘 시장을 돌아다니며 백성들의 삶을 살폈다. 어느 날 강대국이 침공해왔다. 그러나 백성들은 도망가지 않았다. 오히려 스스로 무기를 들고 군과 함께 싸웠다. 손문은 기록한다. 백성이 왕과 뜻을 같이 하면 그 나라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1000-때를 읽어라. 한해 겨울 눈보라가 몰아치던 때 북방에 야만족이 남아있다. 그러나 추위에 대비하지 못한 그들은 얼어붙은 강을 건너다 스스로 무너졌다. 손문은 경고했다. 하늘의 때를 무시하는 자는 스스로 멸망한다. G- 땅을 아는 자가 이긴다. 협곡을 아는 장수는 적을 그 속에 유인했다. 늪을 아는 장수는 적을 그 속에 빠뜨렸다. 지형을 읽어라. 그것은 침몰과 비상을 가르는 칼날이다. 장-장수는 전장의 영혼이다. 한 노장수는 적보다 병력이 절반에 불과했지만 용기와 지략으로 전세를 뒤집었다. 그는 말했다. 군대는 장수를 닮는다. 지휘관이 어리석으면 군은 패배한다. 지휘관이 현명하면 군은 승리한다. 법-규율은 군을 강하게 한다. 어느 나라의 군대는 강력했다. 왜냐하면 병사 하나하나가 규율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손문은 말했다. 규율이 없으면 군대는 도적대에 불과하다. 전쟁은 시작보다 끝이 중요하다. 손문은 말했다. 싸움은 오래 끌지 마라. 적을 빠르게 무너뜨려야 한다. 빠른 전쟁, 빠른 승리. 어느 작은 나라의 왕은 전쟁을 길게 끌었다. 결국 백성은 농사를 짓지 못했고 병사들은 굶주렸고 나라는 스스로 망했다. 반대로 다른 장수는 적을 기습했다. 이틀 만에 성을 빼앗았다. 백성은 피해를 입지 않았고 병사들은 사기를 높였다. 손문은 단언한다. 빠른 승리만이 진정한 승리다. 병참 군량의 중요성. 병사는 식량으로 싸운다. 군량을 빼앗는 것은 적을 무찌르는 것보다 빠른 길이다. 한 장수는 성을 포위하지 않았다. 대신 적의 식량 창고를 불태웠다. 3일 만에 적은 스스로 무너졌다. 성공한 장수는 적국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적국의 의지를 무너뜨린다. 손무의 가르침은 싸움이 아니었다. 심리전, 외교전, 정보전이었다. 외교로 무너뜨려라. 어느 왕은 적국과 혼인을 맺었다. 적국은 안심했고 그 사이에 내부 균열이 생겼다. 왕은 단 한 번 칼을 뽑지 않고 적국을 손에 넣었다. 심리전으로 승리하라. 한 장수는 일부러 군사를 약하게 보였다. 적은 방심했다. 결국 기습당했다. 승리는 칼날 끝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결정된다. 이기는 자는 먼저 무너지지 않는다. 손문은 수비를 강조했다. 강한 성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흠이 없는 준비를 하라고 말했다. 방심 없는 준비. 한 장수는 적이 보이지 않을 때도 매일 군을 훈련시켰다. 적이 없을 때 준비하는 자만이 적이 왔을 때 이길 수 있다. 강한 것은 흐름을 타는 것이다. 강물은 산을 뚫고 바람은 숲을 쓰러뜨린다. 손문은 말했다. 병세를 읽어야 한다. 자연처럼 움직여야 한다. 압도적 흐름. 한 장수는 적의 약점을 찾아 파도처럼 밀어붙였다. 결국 적은 물러섰다. 작은 힘이라도 흐름을 모으면 큰 힘이 된다. 보이는 곳을 공격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곳을 공격하라. 손문은 허와 실을 구분하라고 했다. 허를 찔러라. 한성은 요새처럼 보였지만 식량이 부족했다. 장수는 그것을 알아냈고 기습하여 무너뜨렸다. 적이 강해 보일 때 그 약점을 찾아라. 전쟁은 기회를 잡는 예술이다. 손문은 말했다. 기회를 먼저 잡는 자가 이긴다. 기회는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다. 기회를 만들고 빼앗고 지켜야 한다.
유리한 지형, 유리한 타이밍. 한장수는 좁은 협곡을 미리 점령했다. 뒤늦게 달려온 적은 협곡 입구에서 갇혀 전멸했다. 손문은 말한다. 기회를 보는 눈을 가져라. 늦는 자는 패한다. 속임수와 기만. 한나라의 왕은 적이 지쳤을 때 가짜 퇴각을 연출했다. 적은 함정인 줄 모르고 추격했고 그 순간 포위되어 무너졌다. 전쟁에서는 정직함보다 속임수가 빠르다. 전쟁은 살아 움직인다. 손문은 말했다. 유연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하루에도 3번 전술을 바꾸고 필요하다면 스스로를 버려야 한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 한장수는 승기를 잡자마자 배를 불태웠다. 후퇴할 길을 끊었다. 병사들은 사력을 다해 싸웠고 결국 승리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만이 불가능을 이룬다. 군은 살아있는 생명체다. 손문은 말했다. 군을 이끄는 자는 생명을 이끄는 것처럼 해야 한다. 지치지 않게 하라. 한장수는 하루 10리를 넘지 않게 군을 이끌었다. 적은 무리하게 30리를 달렸다. 결국 도착했을 때는 전투가 불가능할 정도로 지쳐 있었다. 손문은 경고한다. 빠르게 가려다 모두를 잃지 말라. 지형은 침몰과 비상의 열쇠다. 손문은 6가지 땅의 종류를 설명한다. 그리고 각각에 맞는 싸움법을 가르쳤다. 좋은 땅, 나쁜 땅. 평지는 빠른 이동에 유리하다. 협곡은 방어에 유리하다. 늪은 함정이 된다. 한장수는 평야에서 적을 유인했다. 그러다 늪지로 몰아 적을 수몰시켰다. 땅을 지배하는 자가 전쟁을 지배한다. 손문은 말했다. 지형에 따라 군의 운명이 달라진다. 9가지 지형은 다른 전술을 요구한다. 지형에 맞는 전략. 산악 지형에서는 빠르게 오르고 빠르게 내려와라. 강가에서는 배를 준비하라. 좁은 길에서는 진영을 넓히지 말라. 한장수는 강가를 따라 배를 준비해 기습 상륙했다. 적은 그가 강을 건널 수 없다고 방심했다. 지형을 무시한 자는 자기 무덤을 판다. 불은 가장 빠른 전술이다. 손문은 불을 5가지로 나누어 설명했다. 그리고 바람을 이용하라고 가르쳤다. 불을 지휘하라. 건물에 불을 놓아라. 창고에 불을 놓아라. 병참선에 불을 놓아라. 한장수는 바람 부는 밤에 적의 식량 창고에 불을 질렀다. 적은 굶주렸고 사기는 무너졌다. 불은 적의 심장을 불태운다. 모든 전쟁은 정보로 시작된다. 손문은 말했다. 첩자는 군대보다 강하다. 5가지 첩자를 운용하라. 향간 현지 정보를 모은다. 내간 적국 안에 심는다. 반간 적첩을 회유한다. 사간 허위 정보를 퍼뜨린다. 생간 생포한 첩자다. 보이지 않는 전쟁. 한장수는 반간을 이용해 적의 계획을 왜곡시켰다. 적은 스스로 멸망했다. 정보를 지배하는 자가 전쟁을 지배한다. 수천 년 전 전란이 끊이지 않던 땅 위에서 한 사람은 칼이 아닌 머리로 세상을 이기고자 했다. 그 이름 손무. 그가 남긴 병법은 단순한 싸움의 기술이 아니다. 삶을 읽는 눈,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 그리고 세상을 살아내는 방법을 담고 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전쟁터다. 칼 대신 말과 전략이 오가고 성 대신 기업과 사회가 포위되고 있다. 손자는 우리에게 말한다. 싸우지 않고 이겨라. 이기더라도 무너지지 말라.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정보를 다스리고 흐름을 지배하라. 끝까지 함께 걸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오디오북이 여러분 삶의 전장에서 하나의 작은 지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또 알고 싶은 전쟁의 지혜, 전략의 이야기 혹은 다른 고전의 가르침이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다음 전장을 위한 준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이야기로 가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